안녕하세요. 디자인 테크 메이커 박주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커스텀 매터리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일전에 제가 그 커스텀 매터리얼 설정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유튜브 초기였어서 설명도 좀 부족하고 불친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업데이트 버전을 좀 어, 녹화를 합니다. 그 최근에 클리커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메이커나 익스플로러를 중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럴 때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좀 어려워서 파시는 건 아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클리커 관련된 이제 강의 혹은 가이드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되는 거는 크리컷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즉 실패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재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죄송합니다. 보통 크리컷을 구입을 하면 매터리얼이 옵니다. 매터리얼이 들어오는데 이 매터리얼이 보통 스마트 매터리얼이 많아요. 그렇죠?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 매터리얼이라는 게 많은데 이 스마트 매터리얼은 일반적으로 밑에 커팅 매트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위에 자른 다음에 얘를 띄어내거나 혹은 얘를 가지고 바로 다림질을 하면 열전사 시트로 옷에 이제 붙이거나 이런 전사들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크리컷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 옷에 열전사를 하기 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종이, 특히 스티커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스티커,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열전사 시트의 경우도 워낙에 정품이 고가다 보니까 이제 호환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호환품들을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께 우선 권해드리는 건 크리컷 정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긴 해요. 조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장 형성가의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좀 비싸요. 그러니까 크리컷의 이 재료들이 좀 비싼데 이걸 체험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새로 사는 뭐 중국산 호환품들과의 차이를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팅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매터리얼은 차치하고요. 우리가 보통 그 시트, 시트가 있고 열 열선사 시트가 있죠. 열전사 시트는 보통 필름이 있고 그 위에 컬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접착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서 띄고 이 반대쪽에서 다림질을 해갖고 붙이는 형식이죠. 근데 여기서 어, 정품 같은 경우 좀 얇아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립니다. 잘리는데 그 압력이 보통 110에서 113 정도 돼요. 이 압력 설정하는 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이 113 정도 되는데 이 113 정도 되는 압력을 가지고 호환품 제가 보니까 퀄리티로는 HTV 론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의 열전사지가 퀄리티가 가장 크리컷에 유사해 보입니다. 사용을 했을 때 그랬어요. 우선 요 유사하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는 요 필름의 강도와 온도를 버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150도에서 160도로 이지프레스 같은 걸로 가열을 했을 때 이 필름이 녹지 않아요. 근데
이 외에 어떤 특정하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160도만 살짝 넘어도 약간 얘가 울기 시작합니다. 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HTV 론트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60도에서 녹지 않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필름이 있으면 이 위에 접착제가 있습니다. 접착제가 있고 그 위에 다시 컬러로 된 비닐이 붙어 있고 그 비닐 위에 약간 실리콘 같은 게 발라져 있는 상태인 건데 이 필름 위에 접착제, 즉 이 그러니까 바깥쪽 필름, 이게 페트인데요. 페트 일반적으로 페트병의 그 페트입니다. 이 페트 위에 있는 필름 이 사이에 접착제가 있는데 이게 끈끈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크리컷이나 HTV 론트 같은 경우인데 요걸 띄면 실수로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약간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떨어진 거를 다시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접착력을 갖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띄다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실수해서 그냥 붙어 있어야 되던 게 떨어지면 다시는 못 붙이는 거죠. 그건 실패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HTV 론트가 크리컷하고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것조차도 이 HTV 론트조차도 크리컷이 보통 커팅 압력이 그 열전사 시트가 보통 에브리데이 아이언온으로 되죠. 에브리데이 아이언온이라고 있는데 이 제품 이제 그 열전사 시트, 크리컷 열전사 시트의 기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이 113에 커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HTV 론트와 퀄리티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 130 정도는 돼야 깔끔하게 잘립니다. 이게 113으로 하면 보통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잘라야 되면 이렇게 자르다가 이 부위 약간 안 잘리는 부위가 생겨요. 즉 압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HTV 론트만 해도 즉 얘가 좀 더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즉 어떻게 보면 크리컷의 이 아이언온이 상당히 얇고 얇다는 거는 잘 부착이 되고 비교적 안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잘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퀄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여튼 그런 입장에서 보면 HTV 론트가 130 혹은 140 정도 이 정도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은 이런 열전사 용지들은 여기를 자르게 되면 뒷면 반대면이죠. 반짝반짝한 부분 즉 필름면에 보면 잘린 이 모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이 안 보이면 대부분 안 잘린 거예요. 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압력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잘리는 건데 가장 유사해 보이는 이런 회사들 것조차도 크리컷과 차이가 난다는 건 결국 정품을 쓰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한번 잘랐는데 약간 덜 잘렸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좀 더 압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전사 시트와 시트, 종이는 어떻게 압력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느냐. 시트지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이형지, 보통 라이너라고 하는데 이 이형지가 있고 위에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필름은 쫙 잘라요. 자르고 이걸 떼어내죠. 떼어내면 요것만 남는 건데 자를 때 이 뒤에 이형지가 칼자국으로 뜯어졌다. 반대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렸다. 그럼 압력이 높은 겁니다. 이 뒤에 이형지가 잘리면 안 돼요. 잘리면 안 되는데 반대로 이 필름이 약간 덜 잘렸다. 그러니까 압력이 약한 거죠. 그 사이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정품이라면, 즉 크리컷 정품이면, 크리컷 정품이거나 혹이나 이게 스마트 매터리얼이면 아래쪽은 잘릴 리가 없어요. 잘릴 리가 없죠. 물론 엄청나게 압력을 주면 잘리긴 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잘릴 리가 없습니다. 잘 작업이 되는 거죠. 작업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게 워낙에 비싸니까 우리가 호환품을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시트지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열전사 시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쫙 자르고 나면 이 반대편에 자국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잘리면 안 돼요. 잘리면 압력이 너무 높은 거고요. 약간 이렇게 하얗게 그림이 내가 원래 자르려고 했던 그림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필름을 약간 잘랐다는 얘기예요. 여기 형태가 보인다는 건. 이 반대쪽 필름을 완전히 자른 게 아니라 즉 떨어지지 않고 이 반대 부분에 자국을 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잘라내고자 하는 이 형태가 아주 명확하게 잘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열전사 시스템 그렇습니다. 자, 종이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스티커를 먼저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언제가 가장 정확하냐? 자, 키스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스컷이 있고 다이컷이 있습니다. 다이컷. 이 정식 용어입니다. 좀 이름이 이상해서 그렇지만 키스컷은 우리 스티커 용지를 보면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 배경지가 같이 있어서 요것만 똑 떼어갖고 쓸 수 있는 이렇게 자르는 걸 키스컷이라고 하고요. 다이컷은 여길 다 잘라갖고 이렇게 스티커 자체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이런 낱개로 돼 있는 이런 형태를 다이컷이라고 합니다. 다이컷은 배경에 여기 라이너 이형지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형태가 나온 거고 키스컷은 이 이형지 즉 라이너는 안 자르고 위에 것만 자른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렵겠죠. 이거보다는 다이컷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보면 매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스티커 용지를 대고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이 자른 자국이 매트에 많이 남았다. 매트에 확실히 보인다. 자른 게 형태가. 그럼 압력이 높은 겁니다. 많이 안 남았다. 만약에 덜 잘렸다. 덜 잘린 데가 있다. 압력이 낮은 겁니다. 조금 더 높이 돼 자국이 가장 덜 나가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압력이겠죠. 자, 그러면 이 키스컷은 어떠냐? 키스컷은 잘랐을 때 이 라이너 뒤가 잘리면 압력이 높은 겁니다. 근데 잘랐을 때 앞이 좀 덜 떨어진다 싶으면 압력이 낮은 거죠. 그 차이가 10에서 5 요 정도 단위로 나갑니다. 보통 크리컷이 압력이 최저가 70에서 최고가 350입니다. 350. 이 70이면은 보통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 마스킹 테이프 요즘에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많이 쓰는 얇은 롤로 돼 갖고 조그만 마스킹 테이프 있잖아요. 엄청 얇죠. 그걸 자르는 압력이 70입니다. 엄청 약한 압력이죠. 그래서 70으로 하면 실제로는 우리 그 복사지 있잖아요. 보통 많이 쓰시는 게 70g짜리 복사지일 텐데 이것도 못 잘라요. 그 정도로 약한 압력입니다. 보통은 70g짜리 복사지 자를 때는 보통 90 정도 혹은 100 정도 줘야지 자를 수 있습니다. 350은 어떠냐? 350g이 아니고요. 이 최대 압력인데 실제로 익스플로어 3 혹시 메이커 3는 350이 4kg입니다. 압력이. 자, 그러면 그 전 기종들 예를 들면은 조이나 아마 조이 엑스트라도 그러겠죠? 엑스트라죠. 네. 그러겠죠. 얘네가 한 800g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둘이. 자, 그래서 설정값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세팅하는 것, 즉 요런 즉 덜 잘리고 이걸 기준으로 세팅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호환품을 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쓰시는 것 종이는 원래 어렵습니다. 종이는 자를 때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그 스티커도 그나마 난데 왜냐면 이형지가 있단 말이죠. 스티커가 이렇게 자를 거면 종이가 있고 이 뒤가 잘리느냐 안 잘리기 때문에 매트가 손상이 거의 안 됩니다. 안 되게 잘라야 되니까. 근데 종이는 얘를 자르면 매트에 칼 자국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가 압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 깊게 자르면 자를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매트에 자국이 남아요. 칼자국이 난다는 건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패인다는 얘기입니다. 패인다는 건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살짝. 그럼 접착력이 떨어져요. 얘는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종이 같은 경우 자르고 나면 가루가 막 남습니다. 그럼 매트 접착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걸 보통 세척하는 방법은 퐁퐁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닦아가지고 보통 이제 스폰지 같은 걸로 비벼서 닦으면 접착력이 대부분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홈이 패여가지고 튀어나오면 접착력이 살아나도 잘 안 붙어요. 즉 매트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매트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건 매트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가 15,000원인데 150번은 잘라야, 그죠? 한 번 자를 때마다 100원씩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를 50번 만에 50번 자르고 버리게 됐다. 그럼 한 번 자를 때마다 3,000원이에요. 3,000원. 300원이군요. 3,000원이랍니다. 300원입니다. 300원. 네. 그러니까는 300원씩 들여가지고 자르면, 그죠? 좀 손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작업판 할 때마다 한 번만 자르는 게 아닌데 5번씩 자르면 벌써 1,500원 어치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아끼는 게 중요하죠. 매트라는 걸 잘 쓰면 쓸수록 기계에 무리도 안 가고 더불어 그 매트의 손상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종이를 자를 때 종이는 워낙에 종류가 많잖아요. 그람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평량이라고 그러는데 1m, 1m 종이에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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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가로 세로 1m의 종이의 무게가 그람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300g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 크기가 종이가 300g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800g이다 그럼 이게 800g인 거예요. 엄청 무겁죠. 네. 보통 종이가 이거보다는 좀 비율이 다르니까 좀 무게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800g이라고 해서 같은 800g이라고 해서 두께가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종이마다 두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300g이라고 해서 종이의 두께가 다 같지 않아요. 종이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질감도 달라요. 위에 텍스처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같은 300g인데 섬유질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잘 잘리고 안 잘리고가 결정납니다. 종이는 상당히 어려워요. 종이는 잘라보면서 자기가 많이 자르는 종이의 세팅 값을 알아내야 돼요. 항상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이도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잘 잘릴 때가 있고 어떤 건 안 잘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섬유질이 예를 들면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종이는 보통 결이 있습니다. 결이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이 세로로 결이 있으면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가로로 결이 있으면 횡목이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붙일 때 어느 방향으로 붙였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자를 땐 섬유 결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잘립니다. 즉 내가 자르고 싶은 게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다 끊고 가기 때문에 잘 안 잘려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엄청 잘 잘리겠죠. 결대로 자르니까. 그 대신 요 끝이 조금 덜 잘릴 수는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종이는 원래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즉 매트를 버려가면서 자르거나 아니면 최대한 매트를 아껴가면서 잘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팅 값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닐 같은 경우 자르는데 요 끝이 덜 잘렸다거나 요 끝 압력이 부족해서 덜 잘렸을 때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실패를 하면 너무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요 값을 확실하게 조절하는 법을 알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값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커팅 값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요. 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만들기를 합니다. 커팅 값으로 넘어가겠죠. 자, 매트 계속 이제 메이커 3가 연결될 건데 뭐 익스플로어는 익스플로어 전 USB로 연결돼 있어서 USB가 뜹니다.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인기 해가지고 스마트 아이언온이라고 합시다. 자, 스마트 아이언온인데 스마트 아이언으로 잘랐더니 좀 덜 잘렸습니다. 그 스마트 아이언온이 어느 정도 되는 압력인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자, 볼까요? 스마트 아이언온보다는 뭐 에브리데이 아이언온이겠죠. 에브리데이 아이언온으로 할게요. 이걸로 했더니 안 잘렸어요. 시트가 열전사 시트가 안 잘렸어요. 그러면 모든 재료 둘러보기를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쭉 내려가면 에브리데이 비닐에 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메이커는 워낙에 많은 재료를 자를 수 있다 보니까 세팅 값이 정말 많습니다. 익스플로어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조이가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100몇십 개가 넘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 비닐이 어디 있나 볼까요? 비닐이 다 위쪽에 있나? 플라스틱 앞쪽에 있나 봅니다. 네. 아까 모르고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에브리데이 아이온 이거죠. 자,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맨 뒷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이온은 여기서 좀 어려운 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한글이었죠. 자, 보세요. 에브리데이 아이온은 113이에요. 113. 이걸 직접 수정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내가 정품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에브리데이 아이온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프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몇 번 자르느냐입니다. 그리고 정밀 작업용 칼날이라는 거는 보통 파인 포인트 블레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전식 칼날 로터리 블레이드인데 압력 보세요. 1700. 심지어 황마라고 되는 거 2800이죠. 이게 메이커는 요 칼날을 이런 특수한 어태치먼트들을 쓰면 압력을 엄청나게 높게 자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회전식 칼날 이런 식으로 된 건 익스플로어에서는 못 써요. 근데 상관없죠. 자, 잘 보시면 정밀 작업용인데 여튼 자, 우리가 알게 된 건 어떻든 에브리데이 아이언온 11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우린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잘라야 돼요. 강하게. 자, 그러면 새로운 재료 추가를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뭐 이름은 비교적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HTV 론트다 열전사 시트 이런 식으로 나중에 쓸 거니까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175로 하면은 거의 비닐을 찢을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자, 아까 원래 113이었죠. 113 원래 한 이 정도 어디였습니다. 이걸로 안 잘려요. 그죠? 안 잘려요. 안 잘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20 정도로 올립니다. 즉 130 정도로 우선 올려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잘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뒤가 잘린다. 그럼 좀 더 낮추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너가 잘리면 좀 더 낮추고 만약에 이래도 조금 더 잘린다면 살짝 더 높입니다. 저는 이제 경험상 이 열전사 시트 HTV 론트라는 회사의 열전사 시트가 130에서 140 사이라는 건 알아요. 해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5.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135로 완벽하게 자르든지 아니면 약한 힘으로 여러 번 자르든지가 있습니다. 아까 113이었잖아요. 113. 여기다가 두 번 자른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113에 두 번을 자르면 그 뒤에 라이너가 잘립니다. 똑같은 압력으로 두 번 자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낮춰가지고 한 100 정도로 낮추거나 해서 두 번 자르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 돼요. 어떻든 제 경험상 실험을 해보니까 135 정도 되더라 라고 하면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져요. 어디 있냐면 HTV라고 아까 했으니까 여기 있죠. 열전사 시트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누릅니다.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모든 재료 둘러보게 보면 여기에 내가 만든 게 있습니다. 내 재료가. 이게 이 내재료 내용이 보니까는 그 아이패드 같은 데는 맨 뒤에 나오더라고요. 맨 아래. 조금 귀찮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북마크를 누르면 그리고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여기 올라왔죠. 이게 보통은 해보시면 인기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게. 그때 북마크 댐을 누르면 여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재료들 아니면 내가 북마크한 재료들 가장 많이 쓰는 재료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요거 압력을 딱 누르면 압력으로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기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절단을 하면 절단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설정 아까 HTV 론트 이 관련된 설정이 내 계정에 저장이 됩니다. 내 계정에 저장이 돼요. 저는 이제 기기에 저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계정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시 만들기를 해보시면
위치 잡혔고요. 메이커 연결하고 여기 떴죠. 룬트. 이렇게 해서 바로 절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커스텀 매터리얼 설정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쉬울 수 있게, 즉 작업을 하는데 난이도가 좀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것만큼이나 또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그 작업을 하는 방식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된 내용도 조만간 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